이상민 장관님, 네. 저는 이상민 장관님과 일을 같이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 이상민 장관님께서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자리에 연연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상민 장관께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상민 장관께서 보인 그 표정, 그 엄중함, 그 무거움, 제가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며칠 밤을 고뇌하고 잠 못 이루고 대통령께 헌신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상민 장관께서 느꼈을 그 무거움, 책임감, 짓누르는 엄중함, 저는 그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본인을 향해 무겁게 짓누르는 그 책임감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상규명,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 대책 잘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참사가 나지 않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토대를 만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가 참사가 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어떤 정부는 국민안전처 만들어서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어떤 정부는 사회적 참사위를 만들어서 600억에 600억 예산을 지원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역대 대통령들은 재난국가 책임제,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사는 또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그런 재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한 엄중한 책임이라는 걸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같은 국어를 가지고 독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PPT 한번 보세요. 이거를 오늘 행안위의 의원님께서 띄운 PPT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치안 업무가 있죠.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관장해야 된다. 그런데 관장할 주체가, 관장할 수단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을 정확하게 이 보도자료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제33조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별도의 항을 만들어 경찰청을 통해 치안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국 시행령의 모법인 정부조직법은 행안부 장관의 이런 치안 업무를 책임져라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고 정부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부조직법에 나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한 권한을 경찰국을 통해서 내가 이 시행령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거 앞뒤 다 자르고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내가 권한과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 싹둑 자르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했고요. 장관님, 오늘 이임재 증인이 네.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 못 받았다. 나는 모른다. 명확한 지휘체계의 가장 큰 지휘 책임자인 사람이,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는 몰랐다. 윤희근 청장님, 네. 대한민국 경찰이 이 수준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토록 한심합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경찰이 이렇게 됐습니까?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아비규환이고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보고 못 받았다. 몰랐다. 이번 기회에 경찰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에게 나라의 치안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관할 서장이 모르는데 경찰청장님들, 행정안전부 장관님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이 필요한 증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크를 둘러싼 경찰관들 가슴엔 검은 금조리본이 달렸습니다. 박수치고 웃으며 축하합니다. 장소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사무실 안입니다. 참사 엿새째인 지난 3일, 아직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용산 경찰서 현장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개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일만의 죄책감도 없는 겁니다. 슬픔도 없는 겁니다. 근조리본 붙이고 바지 한번 벗자. 지금의 용산 경찰서의 현재이고 민낯입니다. 생일 파티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용산에 대통령실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치안에 문제가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산 경찰서입니다, 이게. 의원님 지적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찰이 한번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요. 지금 경찰이 완전히 나사가 빠진 겁니다. 서장은 자기 관할 지역에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할 경찰서에서 지금 파티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찰에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배후가 있는가? 관여된 세력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가? 이거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출 경로입니다. 저는 한 온라인 매체, 시민단체, 일부 종교단체 어떻게 그분들이 158명의 희생자 명단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모두 찾아다니면서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경찰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배후가 있는지 유출 경로가 어떤 건지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재난 대책에 대한 TF를 꾸리고 앞으로 사후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안전 뉴딜을 하면 어떨까?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 통학로마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에 위험도로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그 다리, 철길, 학교 앞 위험도로 이런 안전 인프라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 같거든요.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곳, 인구 밀집 지역 여기에 지금 과연 우리가 안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거는 기초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 3개년 계획, 그게 10조가 됐던 20조가 됐던 윤석열 정부 내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전한 거리, 우리 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 뉴딜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거를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뭐 내년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이게 치안과 소방 이런 것들이 좀 분리돼가지고 지휘체계가 이게 지역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단체장에게 이 소방과 경찰의 지휘권을 주므로 인해서 완벽하게 그 지휘를 하고 또 중앙에서는 그걸 종합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각 도시에도 효과할 수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좀 지휘 체계를 한적하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